2020년 기준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모든 것,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진행자 박채훈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에서는 실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님, 그리고 직무 담당자분들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인사 담당자님과 함께 채용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2부에서는 직무 담당자분들과 실제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직 잡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하는 핵심 정보와 솔직한 이야기들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1부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의 시점으로 중소기업 채용의 핵심 정보만 픽해서 알려드리는 인사 담당자 픽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인사 담당자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기업 휴레이 포지티브의 인사 채용 담당자 문정현입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채용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인사 담당자님과 우리 휴레이 포지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인사 담당자 픽, 우리 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 시간입니다. 먼저 인터뷰 전부터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요. 인사 담당자님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휴레이 포지티브에 대한 자부심, 어디서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네, 저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좀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선두주자를 좀 달리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볼 때 헬스케어 IT 회사인 저희 휴레이 포지티브에서 회사도 그리고 개인도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아직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덜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 그리고 자본의 측면으로 봐서는 이 가치가 좀 디지털을 통해서 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 예상이 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네, 회사와 개인의 성장에 대한 기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분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문화 중에서 이것만큼은 좀 최고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휴레이 포지티브는 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곳은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하고 좀 함께 일하는 협업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좀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레이는 건강한 마음과 그리고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네, 회사 문화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함께하는 동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라니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휴레이 포지티브의 채용 과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휴레이 포지티브의 채용 과정은 직무마다 조금씩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선 당연히 서류 스크리닝을 좀 1차적으로 채용 담당자가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실무팀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일단 좀 특이하게 원데이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1차 실무 면접 하고 그 다음 2차 컬처 면접이 좀 하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좀 오래 소요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서로 전형에 대한 피로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리드 타임을 좀 짧게 가져가자 이런 목적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하는 편이고, 사실 좀 다소 긴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원데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 그리고 면접관 모두가 좀 긍정적인 말씀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는 편입니다. 당연히 뭐 직무마다 있어서 원데이가 좀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전 과제가 또 있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에는 저희 채용 공고, 그러니까 휴레이 포지티브만의 채용 공고가 따로 있으니까 그 채용 프로세스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채용 키워드 어떤 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채용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순히 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일단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휴레이 포지티브 인재상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휴레이가 추구하는 그 인재상에 맞는 분들을 좀 모시기 위해서 일단 휴레이 면접관님들도 그리고 저희 채용 담당자 분들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와, 건강한 사람이 모인 휴레이 포지티브,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 담당자 픽, 우리 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픽, 지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꿀팁, 서류 과정입니다. 정말 수많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실 텐데 인사 담당자가 픽하고 싶은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좀 자기소개서다 보니까 지원자가 기존에 경험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좀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진솔한 생각이 담긴 내용이라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이고 진솔한 자기소개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의 픽에서 멀어지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단순히 좀 경력만 쓴다거나 아니면 지원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채용하는 직무와 지원자의 경험과 핏이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서류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 내용이 있다면 면접 자리에 만나 뵙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네, 무관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류 과정에 대한 꿀팁 들어봤는데요. 면접 과정에 대한 꿀팁도 궁금합니다. 네, 인사 담당자로서 기억에 남는 면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경력직 분들은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필을 잘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신입 지원자 분들의 경우에는 다소 한정된 경험일 수밖에 없어서 많이 좀 긴장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신입 지원자 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매우 긴장을 좀 하셔서 실제 그 외워온 대본을 좀 말하시곤 하는데 준비한 내용을 잘 말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진행하면서 긴장 해소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본보다는 저희 자신의 생각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좀 조언을 드렸죠. 그래서 이후에 사실 조금씩 정말 눈에 띄게 긴장보다는 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려고 또 직무에 대한 열정을 좀 최대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말로 삼행시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셨는지 사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면접관 모두가 다 빵 터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입분들의 경우에 긴장한 나머지 면접에서 제대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가 추천하는 면접 준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좀 많은 지원자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글들을 통해서 미리 면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지만 대본을 좀 그대로 외우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좀 한 문장 한 문장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경험과 키워드 위주로 생각해서 오시면 훨씬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매끄럽게 전달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워드 정리를 좀 해보신 후에 면접 전까지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좀 꼬이는 문장들도 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법이 보여지게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대본을 외우듯 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로 정리해서 연습해라. 쉽게 긴장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원자의 태도잖아요.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는 지원자의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지원자뿐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에게 사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태도는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생각들을 좀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지원자가 좀 눈길을 이끄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면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면접에 핵심 꿀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꿀팁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네. 저는 기본을 좀 가장 중요시하는 편인데요. 기본을 먼저 챙기고 그 이후에 살을 좀 덧붙여서 자신만의 면접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좀 베스트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내가 A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이 왜 A 회사의 땡땡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를 어필해 주시면 어떤 면접관님들도 모두 그분을 좀 인상 깊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면접에서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또 있으실까요? 네,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서 네. 그래서 휴레이 포지티브는 아무래도 저희가 원데이 면접이다 보니까 1시간 30분에서 약 2시간 정도 좀 오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긴장도 하시고 면접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데 시간이 좀 갈수록 개인의 어떤 습관과 좀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면접 중에서는 사실 50분 정도가 지나니까 책상이 좀 울릴 정도로 다리를 떠신다거나 뭐 손을 계속 좀 물어뜯는 등 좀 개인의 습관 이런 게 좀 많이 보였고 또 옆에 있는 진짜 모니터, 데스크들을 좀 계속 관찰을 좀 하시는 약간 그런 모습들도 좀 있어서 사실 면접 자리에서는 좀 끝까지 면접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휴레이 포지티브 인사 담당자님과 함께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미래 후배들에게 이제 긍정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낯간지러우긴 한데요. 네, 휴레이는 구성원을 존중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휴레이어는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능동적이고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팀 간의 경쟁 구도보다는 사실 서로 협력 구도라서 소통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는 편이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했을 때 사실 모두들 다 해보자 라는 분위기라서 굉장히 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감안할 점이 좀 있다면 저희가 A to Z를 다 해볼 수 있는 휴레이 환경이 사실 하나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업무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좀 다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의 색깔과 본인의 어떤 성향 이런 걸 좀 잘 맞춰 보시면은 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 일부에서는 휴레이 포지티브 인사 채용 담당자님과 함께 채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직무 담당자분들과 함께 중소기업에서의 직무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 2부 직무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잡다톡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중소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직무 담당자 두 분과 함께 중소기업 직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 포지티브에서 채용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우영입니다. 휴레이에 합류한 지는 이제 막 8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영양상담사, 상담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유경 팀장입니다. 저는 근무한 지는 17년 8월에 입사해서 벌써 횟수로는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이 중소기업 직무에 대해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각자 다른 직무를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분씩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피플팀이라는 이제 인사팀에서 주로 채용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린스토어 영양 상담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고 약국으로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이 많은 대학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의 앞에 있는 약국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약국 안에 마련된 영양 상담 코너에서 영양제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1:1 맞춤 영양 상담을 해드린 뒤 건강기능식품을 상담,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정말 쉽지 않은 업무일 것 같은데요. 해당 직무에 대한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채용 직무의 매력은 이제 내부나 외부의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서로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러한 니즈들을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또 조율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속한 조직은 더 큰 조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은 커리어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각각 브랜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상담사의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약국에 오시는 고객분들 중 다수가 균형 있는 영양 보충이 필요로 하시거나 좀 활력 증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객의 식습관, 그리고 영양 상태, 건강 진단 내용, 불편한 증상 등의 정보를 좀 수집한 뒤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각각의 직무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직무에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중에서도 서로에게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는 현업, 이제 나아가서 현재 이제 기업군, 흔히들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에서 어떤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한 인재 동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는 현재 회사에서 바라는 이제 어떤 능력, 성향, 커리어 방향성을 가진 인재인지 를 찾는지와 반대로 회사를 이제 찾는 후보자들이 어떠한 커리어 성장 욕구를 갖고 있고 자신에게 어떠한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서로를 잘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상담사, 영양 상담사라는 업무이다 보니까 물론 영양학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찰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영양제에 관심을 갖고 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직접 오셨을 때 막상 고객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그 고객에 필요한 제품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찾는 것을 단순히 좀 내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좀 영양학적으로 알맞는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상담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직무에 지원을 희망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언제일까요?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고객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추천받은 영양제를 드시고 난 뒤 좀 효과를 보셨다면서 재방문해 주실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에 제품을 사가셨던 고객님들도 섭취 후 기대 효과가 충족이 되면 저희 회사나 제품 또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본인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 상담도 함께 받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영양 상담도 받아보라고 추천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좀 보람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후영님은요? 네, 저도 홍유경 팀장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어 그리고 또 합류하시는 분들로부터 채용 프로세스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채용 과정에서 좋은 경험 혹은 따뜻한 경험 그리고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살짝 보람이 됩니다. 그래도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거는 저희 이제 현재 계시는 리더분들로부터 현재 합류한 분이 매우 잘 적응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피드백과 합류하신 구성원이 현재 저희가 속해 있는 휴레이 포지티브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피드백은 결국 회사와 합류하시는 분 간의 니즈가 일치하고 서로 성장하는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보람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 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이 느껴지죠. 두 분 모두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당 직무를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할까요? 네, 평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즐겨보면 질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트렌드를 읽기 위해 백화점이나 마트, 약국 등 오프라인 샵에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호영님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해당 카테고리 혹은 뭐 도메인 산업에서 인재 채용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파악하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인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닌 앞에 노력을 통해서 만난 인재의 경험을 이제 경청하고 그러한 스토리 안에 숨어 있는 저 자신은 뭐 히든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숨어 있는 스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스토리를 잘 찾아내서 회사와 정말 니즈가 일치하는 후보자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이고요. 결국에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기에 도메인에 대한 이해, 도메인에서 인터뷰할 때 필요한 용어들,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후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 커뮤니케이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직무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싶은 인재 유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가치와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내부 구성원과 그리고 외부 잠재적인 후보자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줄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고민을 고민으로만 두는 것이 아닌 이제 저희가 가진 채용 프로세스에 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제가 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인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의 문의가 많은 날도 있지만은 뭐 없는 날도 뭐 아니면 고객이 물어만 보고 다음에 오겠다고 그냥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고객의 건강 증진을 초점으로 해서 진정성 있는 상담을 해나간다면 이러한 과정이 쌓여 상담 실력도 늘게 되고 업무 성과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직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두 분의 회사 생활이 어떨지 좀 막 궁금한데요. 다음 이야기 주제는 두 분의 회사 생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신입사원 때 선배들이 가장 좋아했던 나의 모습,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선배들의 좀 노하우를 얻기 위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의 좀 좋은 멘트를 메모하고 따라해보고 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뭐라도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좀 예뻐해 주셨던 것 같고요. 또 선배가 고객을 응대하고 있을 때 상담이 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네, 우리 후영님은요? 저는 약간 예스맨이었던 모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몰라도 예스를 외치고 혼자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고 이게 성장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적극적인 후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선배들이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좀 의지가 넘치고 밝고 센스 있는 신입을 선호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근무를 하면서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자세도 중요한데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은 잠재적으로 그린스토어의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먼저 다가오기만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좀 먼저 다가가서 니즈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딱히 이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제가 선배라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하고 구상할 건지 이런 기획을 하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입사원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이고 실행력이 있으면 예쁨 받는 후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회사의 조직 문화는 좀 어떨까요? 네, 조직 문화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휴레이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적인 환경에서 이제 서로가 존중하는 이제 건강한 마음을 가진 문화를 가진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워라밸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없지만 주어진 업무 시간 중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좀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단지 좀 한 달에 한 번 야근이 있는 날도 있는데 그때는 지역별로 영양 상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무 향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 신제품 교육도 받고 좀 상담 사례도 공유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이 입사를 희망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회사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이 쉽지는 않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기보단 아무래도 제가 연차가 짧은 것만은 아니어서 근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오는 그런 일태기, 슬럼프 이런 것들이 가끔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근무 환경을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양 상담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다음에 이러한 고민을 가진 고객이 오시면 이렇게 상담해 봐야지 하고 새로운 상담법을 찾아가면서 리프레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무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연차를 활용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머리를 식히고 오면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호영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이제 구성원들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새로 기획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극복하는 거는 의외로 쉽더라고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은 구성원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이제 혹은 제도를 만들 때 항상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것을 베이스로 깔아두고 저는 구성원들이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해당 직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자기 개발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담이라는 업무다 보니까 일반 상담과 다르게 영양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입사 후 회사에서 자세하게 교육은 해주시긴 하지만 제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좀 타사 제품도 분석해보고 영양제의 트렌드 흐름이 무엇인지도 공부하고 또 영양 관련 도서들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각도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서를 이제 가장 많이 했고요. 다른 인사 담당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이제 스터디를 참여하거나 다른 인사 담당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을 목표로 다녔습니다. 네, 직무를 위해 이렇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직무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거겠죠? 내가 이 직무를 좋아하고 추천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 경험은 강렬한 영향을 가지지만 간접 경험은 압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채용 직무는 채용을 하면서 생기는 뿌듯함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순수 그냥 저한테 대입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채용 직무는 이제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타인을 만나고 그 타인으로부터 많은 간접 경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관조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로부터 자신의 이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거기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간접 경험을 들으면서 압도적인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기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이 직무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 유경님.
영양 상담 업무를 하면서 영양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다음에 지인들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상담을 좀 잘 하려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하고 좀 이러한 연습도 하다 보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에서 두 분이 직무에 대한 열정이 가지고 계시는 건 정말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지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입사 지원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입사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희 업무가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이 업무가 정말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 효영님은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 이제 채용 공고를 먼저 찾아보고 필요 자격 요건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행한 내용과 자격 요건을 매칭시킨 뒤에 제가 수행한 내용에 대해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입사 준비 방법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이력서에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단순히 뭐 논테크 직무 채용 진행 이렇게 한 줄보다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우 관점으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자세하게 써가지고 이제 채용 담당자의 눈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팁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소서랑 이제 면접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소서에서 저의 자신감과 의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직무에 잘 맞을 것 같은 실제 사례를 녹여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꼭 해당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사실 역량과 성향이 잘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에 알바했던 경력을 살려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킨 사례, 저의 센스를 발휘해서 고객 성향을 파악한 뒤에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준 사례 등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서 작성했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도 면접관님께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두 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입사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합격된 이유 혹시 알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설은 아니지만 자소설 같은 저의 진심이 담긴 자소서랑 이제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임원진들 분들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제가 수행한 내용 그리고 제가 그 수행한 내용에서 했던 역할, 수행 내용, 결과 혹은 성과까지 얻으면서 있었던 본인의 이제 성장 마인드와 잘 버무려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면접관이 된다면 두 분은 정말 꼭 채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입사를 하고 멋지게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입사 준비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신입일 때를 되돌아보면은 불합격으로 인해 떨어지는 이제 자존감을 챙기는 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력서를 수정을 하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찾으면서 이제 노력하면서 그런 자존감을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점은 사실 제가 그린스토어가 사실 첫 직장이 아니고 좀 이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었어요. 전에 했던 일을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는 것이 아닌 전과는 다른 역량 상담사라는 직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고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익숙함을 좀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역량 상담사라는 직무가 저에게 잘 맞는 성향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스스로 무엇을 할 때 더 보람찬지, 더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 객관화를 통해 지금 그린스토어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원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실행한다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입사를 하고 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사 후에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 만나는 팀원들과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완벽함을 보이기보다는 뭐 회사 그리고 팀 그 안에서 이제 팀의 업무 프로세스에 이제 녹아들어서 이제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천천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역으로 팀원들의 수행 업무를 파악을 하고 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조금 딥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과 많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좀 약국에 내방하시는 고객들에게 먼저 말도 걸어보고 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직무에 적응돼서 성장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네, 회사 다니면 이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나만의 멘탈 관리 비법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상담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도 있고 고객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가끔 멘탈이 너무 흔들리게 되는데 사실 멘탈 관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없고 뻔한 거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하면서 좀 잠깐의 스트레스를 좀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은 내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무 이외에는 좀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린스토어의 장점은 칼퇴근이라서 또 퇴근을 하고 나면 무너졌던 멘탈도 좀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후영님은요? 네, 저도 멘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요. 이제 운동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좀 변하는 모습은 없지만 꾸준히 하면서 몸도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체력도 증진이 되고 또 마인드가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미래 후배들에게 한마디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인사, 그중에서 뭐 채용이란 직무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사만큼은 다른 직무에 비해서 정말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많이 도전하시고 그 경험을 버리지 말고 자신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드리면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인사 담당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수명이 늘어나고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상담사라는 전문가의 영양치료로 누군가의 삶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영양제에 관심이 많거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직무가 적성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무슨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달라질 텐데 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알맞은 영양치료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사람은 개개인마다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근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충분히 매력이 있고 가치 있는 직무이니 항상 자신감 있게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무 담당자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모든 것,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 박람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